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매일 당신의 몸을 서서히 쇠약하게 만드는 조용한 살인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당뇨병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일지 몰라도 소금운식 눈과 신장, 다리를 파괴하는 질병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해온 내분비과 의사 동희훈입니다. 그 여행 동안 저는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 무해한 식사 때문에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8세 여성이 좋아하는 음식 때문에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75세 노인이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다면 그러한 비극은 완전히 예방될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선택하는 작은 단계 하나만 있어도 당뇨병의 위험한 합병증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식습관을 알아보려면 이 영상 전체를 시청하세요.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채널에 좋아요를 눌러서 지원해주세요. 100세 건강 노하우, 이제 더 유용한 지식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당뇨병은 시끄럽거나 눈에 띄지 않지만 매일 몸을 약하게 만드는 조용한 범인입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먹을 수 있지만 밝은 눈과 유연한 다리, 신장 등 가장 중요한 장기는 부주의하면 점차 침식됩니다. 저는 내분비학자인 동희훈 박사입니다.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는 데 40년 넘게 종사해 왔습니다. 제가 목격한 모든 이야기는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저 자신과 이 질병에 대해 여전히 주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귀중한 교훈입니다. 익숙한 음식, 흰쌀밥 한 그릇, 얇은 죽, 오후 간식으로 소박하게 살아가는 78세 할머니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지만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음식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쌓여서 그 부부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게 찾아왔다는 걸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합병증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어 관절 제거 수술을 받아야 했다는 이야기도 나를 슬프게 했다. 73세의 한 노인은 자연을 사랑했고 아침 햇살 아래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지만 혈당 조절이 잘 안 돼 당뇨병이 망막을 조용히 손상시켜 점차 시력을 잃어갔다. 예전의 삶의 원천이었던 소소한 기쁨들이 이제는 추억일 뿐이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다. 우리 모두에게 경고 신호다. 당뇨병은 혈당 측정기의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과 사랑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싸움이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당뇨병의 결과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식단을 조금만 바꿔도 당뇨병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을 가볍게 여기고 건강과 장수까지 희생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먹었던 익숙한 음식을 계속 먹는 것 같은 겉보기에 무해한 습관이 때로는 신체가 수년에 걸쳐 점차 약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60세가 되면 면역체계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게 됩니다. 조금만 주관적이라도 질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40년 이상 내분비학 분야에서 일하면서 저는 일찍 이해하고 바꾸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불행한 사례들을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적한 귀중한 교훈과 실제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효과적인 실용적인 제안을 쉽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노년을 최대한 즐기세요. 이 영상을 보거나 제 채널의 정보를 읽고 있다면 몇 초만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중한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제가 공유하려는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 지식을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클리닉에서 제가 직접 접한 사례를 바탕으로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절대 피해야 할 잠재적으로 위험한 5가지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첫 번째 습관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경우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흰쌀밥, 국수, 쌀국수, 빵 또는 당면은 일상 식사에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 되었지만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저는 의료계에서 40년 넘게 일하면서 제가 만난 노인 환자들 대부분이 혈당 수치를 쉽게 높이는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흰쌀, 뜨거운 포,
또는 빵을 매일 먹으면 혈당 지수가 훨씬 높아집니다. 다른 음식에 비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흰쌀의 혈당 지수는 89입니다. 밀가루 국수는 82이고 흰빵의 혈당 지수는 약 75입니다. 음식의 혈당 지수는 섭취 후 해당 음식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의 속도와 수준을 나타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포도당을 100으로 하는 지수를 정하고 이에 따라 다른 음식도 비교하겠습니다. 지수가 55 미만인 식품은 안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6사 60분은 평균이고 70 이상은 매우 높습니다. 이는 혈당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신호입니다. 가족 식사에 많이 쓰이는 흰쌀밥이나 소고기 국수 등의 음식은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군에 속해 누구도 모르게 신체가 위험한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런 음식을 오랫동안 먹는 습관을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흰쌀이나 국수 등 정제된 탄수화물은 체내에 흡수되면 빠르게 설탕으로 전환되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해 췌장은 인슐린을 생성해야 하는데 인슐린은 설탕을 세포로 가져와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날마다 해마다 계속 반복된다면 췌장은 점차 과부하가 걸리고 충분한 인슐린 생산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쯤이면 당뇨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신체의 능력이 젊었을 때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20세가 되면 췌장은 조절을 위해 최대 용량으로 작동합니다. 혈당 수치는 신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60세가 되면 이 기능이 크게 감소하여 젊었을 때에 비해 40에서 50% 정도만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흰쌀이나 국수, 빵 등의 음식을 먹는 습관을 유지한다면 신체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뇨병이 통제 불가능하게 발병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이 조성됩니다. 저는 한때 65세의 반 씨라는 전형적인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흰쌀밥에 애착을 가졌고 거의 매 끼니마다 밥 한 그릇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반 선생님이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혈액 속 헤모글로빈 A1C 검사 결과가 10.2%로 정상, 수준인 5.7% 미만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이는 당뇨병이 심각하게 진행되었다는 분명한 징후이지만 다행히도 반 선생님의 경우 앞으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식단을 조절하라고 조언했다. 6개월간 지속적으로 시행한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헤모글로빈 A1C 지수는 7.1%로 떨어졌는데 이는 많은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큰 개선을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은 흰쌀과 같은 고혈당 지수 식품을 현미, 귀리, 보리와 같은 통곡물로 대체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55 이하의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고 식사 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반 씨에게 권장했고 여러분과도 공유하고 싶은 식단은 현미를 50% 섭취하는 것입니다. 흰쌀만 먹는 대신 매 끼니마다 흰쌀을 50% 섭취하고 단백질 공급원으로 찐 고구마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전분은 신체에 빠르게 흡수되는 전분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삶은 달걀이나 삶은 생선에서 약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런 요리는 준비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입맛에도 매우 잘 맞습니다. 통곡물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양의 섬유질을 제공하여 배부르게 오래 느끼고 간식 섭취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이어트를 할 때 매우 중요한 신체의 저항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현미와 귀리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이점은 장내 미생물군을 개선하는 능력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미생물군이 혈당 조절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병원에서는 흰쌀에서 현미로 바꾼 환자들이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추가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도 헤모글로빈 A1C를 평균 1.7%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식단을 조금만 바꿔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노인들은 달콤한 차, 인삼물, 따뜻한 꿀물과 같은 음료를 매일 아침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 이러한 음료가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설탕차, 사탕수수 주스, 달콤한 녹두차와 같은 전통 음료도 일상생활에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추운 겨울 오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감정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이지만 이런 음료가 건강해 보이기는 하지만 많은 양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어 의도치 않게 당뇨병 발병을 촉진하고 많은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충격적인 숫자를 들어보세요. 달콤한 차 한 잔이나 일반 인삼수에는 20-30g의 설탕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 사람이 하루에 최대 25g의 설탕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신선한 사탕수수 주스 한 잔, 달콤한 차, 심지어 수제 꿀물 한 잔에도 비슷한 양의 설탕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음료에 함유된 설탕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높일 뿐만 아니라 신체에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이는 이미 인슐린 민감성이 자연스럽게 감소한 노인의 경우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소량의 설탕만으로도 혈당 수치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노인의 몸은 젊은 사람만큼 효과적으로 설탕을 처리하지 못하지만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러한 약물이 액체 형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흡수되어 불과 몇 분 만에 혈당 수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원히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은 70세의 둥 여사입니다. 그녀는 건강을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아침 꿀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후에도 그녀는 깨어있기 위해 달콤한 차 한 잔을 즐긴다. 그녀는 당뇨병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몸에 좋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음료를 마신 후의 검사 결과는 정말 걱정스러웠습니다. 단 2시간 만에 그녀의 혈당 수치가 240mg/dl로 뛰어올랐는데 이는 정상 수치인 140mg/dl 미만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혈당을 조절할 수 없게 되고 당뇨병은 만성 고혈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혈관과 신경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누구도 원하지 않는 합병증인 심부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한 잔만 마셔도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 질환은 최대 16%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노인의 신체가 약해지고 취약해졌을 때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달콤한 음료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고 싶지만 건강이 걱정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맛있고 몸에 좋은 대안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생강차, 보리차 또는 국화차, 민트차와 같은 무가당차를 시도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차는 만들기 쉬울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입맛에 매우 적합하며 혈당 수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설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생강차는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생강차의 따뜻하고 약간 매운맛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줄여줍니다. 질병 관리에 매우 중요한 2가지 요소입니다. 또 다른 옵션은 계피차입니다. 계피차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전통적인 민속 음료입니다. 여전히 단맛을 갈망하지만 혈당을 높이고 싶지 않다면 완전히 포기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에 약간의 꿀을 넣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혈당 수치가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에 최대 5g 정도의 꿀을 섭취하세요. 설탕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의 맛을 즐기는 습관을 점차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당신을 더 가볍고 건강하게 느끼게 할 것입니다. 3번째 위험한 습관은 한국에서 혈당 지수가 높은 간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식사 사이에 간식을 먹는 습관은 매우 흔한데 특히 노인들에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 쌀떡, 반청, 때로는 익은 바나나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음식은 만들기 쉬울 뿐만 아니라 맛도 좋고 시장이나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포도, 바나나, 익은 망고와 같은 과일도 건강에 좋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어도 그 효과에 걸두지 않고 그대로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음식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 않습니다. 흰쌀떡의 혈당 지수는 85인 반면 반충이나 반택과 같은 찹쌀떡의 혈당 지수는 최대 93으로 꽤 높은 편입니다. 익은 바나나는 약 61 정도의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으며 천연 과당과 포도당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이 모든 음식이 혈당을 쉽게 높여 신체에 부담을 주는 음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달콤한 비스킷이나 슈퍼마켓에서 파는 간식 등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간식은 더욱 위험합니다. 이러한 식품은 70이 넘을 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은 심장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당뇨병을 악화시킵니다. 이런 간식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오랫동안 배부른 느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나나를 먹으면 맛있고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바나나 등 과일에 함유된 설탕은 혈액 속에 남아 노인의 고혈당 상태를 장기화시킨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증상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신체가 예전처럼 빠르게 혈당을 처리하고 정상 수준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감소하면 신체가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참고한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을 앓고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고당분 간식을 먹은 후 평균 혈당 수치가 140mg DL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는 3-4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상태는 산화 스트레스로 이어져 혈관을 손상시키고 탄력을 감소시켜 실명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저는 60세의 메이 부인의 특별한 사례를 기억하는데 이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녀는 과일을 먹는 것을 좋아하고 과일이 영양가 높다고 믿어서 매일 포도와 바나나를 간식으로 먹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녀의 혈당 수치는 간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높아져 망막병증이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녀가 병원에 갔을 때 그녀의 헤모글로빈 A1C 지수는 9.8%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간식을 먹은 후의 혈당은 항상 200mg DL을 넘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시력은 심하게 감소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식습관 때문에 그녀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건강에 매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간식을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설탕, 기름, 단백질, 섬유질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예로 삶은 계란이 있는데 이는 혈당 지수가 거의 0에 가깝지만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아몬드, 호두 또는 땅콩과 같은 저염 견과류도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야채를 좋아한다면 생당근이나 오이를 먹어보세요. 섬유질이 많은 기름식품은 혈당 급등을 예방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마이 부인과 함께 저는 포도와 바나나를 딸기나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와 리치 아몬드를 함께 먹으라고 지시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헤모글로빈 A1C가 9.8%에서 8.1%로 떨어졌고 망막병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매우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저는 현명한 간식의 몇 가지 원칙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먹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세요. 바나나만 먹어도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과 아보카도 몇 조각을 섞어보세요. 과일을 제대로 드세요. 사과나 구아바와 같은 저당 과일은 식사 직후에 소량만 드세요. 식사 사이에 과일만 먹는 것은 피하세요. 제 시간에 식사하고 양을 조절하세요. 무질서하게 간식을 먹지 마세요. 간식 시간을 정하고 양을 적게 먹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간식 후에 집 주변을 약 10분 동안 가볍게 산책하면
혈당 수치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혈당 변동을 38% 줄이고 체중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간식을 선택함으로써 약물 복용량을 줄이고 합병증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위험한 습관, 국밥에 밥을 먹는 습관은 한국의 요리 문화의 일부이며 특히 노인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야채 수프를 조금 부어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양배추 수프, 두부 수프 또는 갈비찜 수프를 밥에 잘 섞어서 바로 즐기세요. 맛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 습관은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국과 밥을 섞는 것은 두 가지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밥과 국을 섞으면 음식이 부드러워져 삼키기 쉽고 거의 씹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 인해 쌀에 함유된 탄수화물이 매우 빨리 소화되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실험실에서 같은 양의 밥을 넣어 실험해보니 수프를 섞었을 때 야채와 고기를 밥과 함께 먹고 잘 씹어 먹었을 때보다 식후 혈당 수치가 52mg/dl 증가했습니다. 둘째, 수프에는 소금과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갈비 수프나 소뼈 수프와 같은 음식은 체내 지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두부국 한 그릇만 먹어도 권장, 일일 소금 섭취량 70-80%를 섭취할 수 있는데 기름진 국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고혈압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증가시키는데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질환의 위험이 2에서 4배 더 높습니다.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수프에 함유된 소금과 지방을 일상 식단에 추가하면 이러한 위험이 커집니다. 많은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또 다른 요인은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고 소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 수치가 점차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프를 빨아들이고 빨리 삼키면 신체는 인슐린의 효과적인 분비에 반응할 시간이 없어 이러한 이점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좋아하는 수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먼저 밥 한 숟갈을 더 꼼꼼히 씹어보세요. 최소한 10번 이상 씹어서 먹으세요. 식사 시간은 15-20분 정도 걸립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먹지 마세요.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수프를 먹을 때는 야채, 콩, 고기 등 고형식품을 우선적으로 섭취하세요. 밥에 물을 더하는 대신 수프만 먹는 것보다 삶은 야채나 샐러드를 더 많이 먹어서 더 씹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한 환자는 식사 후 인슐린 분비 능력이 45% 증가하여 약물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먹고 꼭 씹으면 배부르기가 더 오래 지속되고 식습관을 개선하면 몸이 훨씬 건강해질 것입니다. 밥과 함께 국을 먹는 데 익숙하다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을 시도해보세요. 밥에 국을 붓는 대신 삶은 야채나 생야채를 식사에 추가하세요. 삶은 양배추, 가볍게 볶은 배추, 토마토와 상추를 곁들인 생야채 요리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더 잘 씹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화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밥은 수프에 계속 섞어 먹지 말고 삶은 생선, 삶은 고기, 두부 등의 요리에 밥을 섞어 먹으세요. 이런 작은 변화는 요리를 충분히 즐기는 데 도움이 되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밥을 한 입 씹는 횟수를 2배 이상 늘린 환자들은 식사 후 인슐린 수치가 평균 45% 증가했습니다. 인슐린은 신체가 혈당 수치를 자연스럽게 조절하고 소화 과정을 늦추며 혈당 수치가 갑자기 상승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상승하도록 돕는 호르몬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식습관만 바꿔도 약물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충분히 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이점은 천천히 먹고 완전히 씹으면 더 빨리 배부르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뇌는 배가 불렀다는 신호를 받게 되어 적은 양의 음식으로도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매일 섭취하는 총 칼로리 양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체중 조절은 외모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엄격하게 금욕하지 않고도 몇 킬로그램을 감량하기 위해 천천히 먹고 더 꼼꼼히 씹어야만 하는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식탁에 앉을 때는 밥 한 입 한 입 맛있게 먹는데 시간을 좀 더 투자해보세요. 당신은 확실한 차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위험한 습관은 밤늦게 식사하거나 한국인, 특히 노인들과 늦은 저녁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밤늦게 먹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늦게 먹는 습관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바빠서 저녁에만 정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인스턴트 라면, 케이크, 우유 한 잔 등 간식을 먹어 배고픔과 갈망을 달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은 모여서 TV를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음식을 조금씩 먹는 습관은 당뇨병 환자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조용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체는 24시간 내내 호르몬 분비와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생물학적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특히 인슐린을 활용하는 신체의 능력, 즉 인슐린 민감도는 저녁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종일 신체의 인슐린 민감도는 아침과 낮에 가장 높지만 오후 8시 이후에는 이 능력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같은 양의 음식, 즉 작은 그릇의 밥을 먹는다면 오후 8시 이후에 늦은 저녁을 먹었을 때보다 혈당 수치가 훨씬 덜 상승할 것입니다. 이때 인슐린의 효과는 약 30-40% 정도 감소하게 되어 혈당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이 오랫동안 유지되게 됩니다. 밤늦게 먹거나 밤늦게 먹는 습관의 위험 중 하나는 밤에 잠을 자면 신체가 덜 활동적이기 때문에 신체가 휴식 단계에 들어가자마자 혈당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설탕을 소모하지 않아 과도한 설탕이 처리되지 않고 혈액 속에 수시간 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꾸준히 반복되면 혈관 내피세포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심혈관 질환, 뇌졸중, 심부전 등의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저는 밤늦게 식사하는 습관 탓에 아침에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당뇨병을 조절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또한 늦게 먹으면 새벽 현상이 심해지는데, 새벽 현상은 오전 4시에서 8시 사이에 신체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 혈당이 약간 증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신체는 스스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밤늦게 식사를 하면 식사 중 섭취한 설탕의 양과 아침에 혈당이 상승하여 혈당 수치가 높아져 위험한 상태가 되고 하루를 시작할 때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물학적 리듬을 조절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밤에 폭식한 뒤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늦는 것은 더 어려워지고 이 습관은 걱정스러운 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은 너무 어렵지 않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으세요. 이상적으로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세요. 오후 8시 이후에는 이 시간이 아침의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세요.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기름진 음식이나 국에 밥을 먹는 대신 단백질을 우선시하세요. 찐 생선, 삶은 두부, 구운 닭가슴살 등 소화하기 쉬운 요리를 선택하세요. 전분과 물의 양을 줄이세요. 대신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녹색 야채를 우선시하세요. 밤중에 배가 고프고 간식이 먹고 싶을 때 빵이나 라면과 같은 음식을 먹는 대신 잠들기 어려울 때 따뜻한 물이나 무설탕차 한 잔을 마셔 위를 달래보세요. 따뜻한 카모마일 차와 가벼운 스트레칭 운동을 병행하면 혈당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잠들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은 환자가 과체중 당뇨병 환자처럼 배고픔을 참거나 과도한 금욕을 하지 않고도 3개월 만에 2-3kg을 감량했다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면 오후 7시부터 아침까지 식사를 멈추고 체중을 감량하는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다음날 인슐린 민감도는 평균 28% 증가하여 신체가 혈당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피해야 할 5가지 식습관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식습관은 혈당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합병증에 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 아래에는 특히 노년기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하고 쉬운 단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접시 나누기 방법. 접시를 세 부분으로 나눈 둥근 케이크라고 상상해 보세요. 한 부분은 녹색 야채와 해초, 나머지 르저는 살코기, 생선이나 두부와 같은 단백질, 마지막 부분은 현미와 같은 통곡물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복잡한 양을 계산할 필요 없이 각 식사의 전분량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가지 스마트한 식사 순서. 먼저 야채와 단백질로 식사를 시작한 다음 전분으로 식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삶은 야채 한 접시와 삶은 생선 한 조각을 먼저 먹고 나서 밥을 즐기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식사 방식은 식후 혈당 수치를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어 한국인의 입맛과 식습관에 매우 적합합니다. 식사 후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십시오. 식사 후마다 집이나 정원 주변을 약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해 보십시오. 근육이 평균 혈당 수치를 20mg/dl에서 30mg/dl로 낮추기 위해 포도당을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습관이지만 혈당을 조절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4.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합니다. 현미, 귀리, 녹색 채소, 사과와 같은 설탕이 적은 과일, 혈당 지수가 55 미만인 구아바 같은 음식을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요리는 찾기 쉽고 준비하기 쉬우며 혈당 수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탈수는 혈당 수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여과수나 무설탕차는 청량음료나 설탕이 함유된 어린이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하루에 3끼의 주요 식사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간식을 한두 번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고 불규칙하게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면 혈당 수치를 조절하여 통제되지 않는 혈당 변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종종 3, 4, 6개월 만에 혈당이 이전처럼 강한 변동 없이 안정되기 때문에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을 느낍니다. 좋은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점차 약물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용량을 줄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잘 조절하기 위해 적당한 식단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들의 체중 또한 점차 이상적인 수준에서 안정되었고 더 이상 과체중으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병 합병증의 발생률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늘 큰 걱정거리였던 눈 손상, 신부전, 심장병 등의 위험은 과학적인 방식으로 생활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면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워하던 많은 노인 환자들이 단지 식단과 일상생활에서 작은 습관을 바꿈으로써 다시 삶의 기쁨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에 대해 들으면 걱정하거나 변화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언급한 위험한 습관, 즉 흰쌀을 너무 많이 먹고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습관은 과자, 부적절한 간식 섭취, 밥과 국을 섞어 먹는 것, 밤늦게 먹는 것 등은 당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거나 비참한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조정만 해보세요. 흰쌀 반 그릇을 현미로 바꾸거나 청량음료를 생강 스크럽으로 바꾸거나 저녁을 조금 일찍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건강면에서 긍정적이고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변화를 시작한다면 혈당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건강도 매일 좋아지고 노년은 불안 대신 활력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해칠 수 있는 5가지 위험한 식습관과 매일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용적인 솔루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지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서 여러분이 배운 것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내용을 저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를 읽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 가족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매주 건강한 생활 팁을 놓치지 않으려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100세 건강 노하우를 시청해주시고 동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했는데도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지속적인 관절 통증, 통제되지 않는 혈당 수치를 느낀 적이 있나요? 걱정스러운 점은 진짜 원인이 바로 냉장고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슈퍼푸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건강을 해치고 있는 야채입니다. 어떤 야채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채널을 구독하고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내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잠깐 쉬겠습니다.